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자, 오늘 페이지는 147페이지부터 가고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8단원 도시에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지? 문제. 도시 문제. 내부 구조. 구조. 즉 도시 그 내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지역 분화. 두 번째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역 분화는 책에 없어요. 책에 없어서 따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역이 분리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분리된 과정에 따라서 도시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요. 지역 분화. 지역 분화의 의미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이야기했죠? 지역 분화란 뭐다? 지역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분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이 어떻게 분리가 돼? 우리가 무슨 1학년 때 배웠던 판 구조론처럼 도시 땅이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야. 무슨 분리야? 기능적인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역 분화는 사회적인 분리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거는 기능적인 분리만 이야기를 할 거라서 기능적 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분화의 의미란 뭐냐?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또는 여러 기능적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적 분리에서 이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는 심플하게 딱 3개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상업, 공업, 주거 요 3가지의 기능을 두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 3가지의 기능들로 지역이 분화되는, 즉 도시의 내부에서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이해되신가? 우리 뒤에랑 연계되니까 이걸 하는 거고, 지역 분화라는 것 자체는 여러 지역으로 나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뉘는 원인 또는 요인은 뭘까? 이렇게 지역이 분화되는 원인 또는 요인,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지역이 분리되는데. 이촌향도 턱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택도 없죠. 자, 접근성의 차이가 시작을 합니다. 접근성의 차이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봅시다. 과거의 도시는 하나의 점이었겠죠. 하나의 점이었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주해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새로운 터를 잡았을까? 이 점 근처에서 잡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동그란 도시의 중심이 이쪽에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도시의 중심, 도심이라고 불러요. 도시의 중심, 도심. 그러면 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도시 어디를 가도 이 접근성이 좋은 중심부의 사람들은 살고 싶었겠죠. 모두가 갖고 싶은 가격이 어떻다? 높다. 비싸진다라는 거죠. 높아진다라는 거야. 즉 접근성의 차이가 지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즉 땅의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지가의 차이가 뭘 만들어내냐? 지대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가와 지대의 차이가 뭐냐면 지가는 땅의 가격이야. 지대는 땅을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야. 쉽게 생각하면 집의 가격은 지가, 집의 월세 비용은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신가? 즉 월마다 땅을 빌려 쓰는데 내야 될 금액의 차이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지.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아지고 지가가 낮으면 지대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지.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어디가 지대가 가장 높을까? 접근성이 높은 곳. 어디? 도심. 물론 도시의 중심은 물리적으로 정 가운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능적인 중심이야. 그래서 이 지대는 도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의 차이가 뭘 만들어내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 분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기능들은 높은 지대에서도 버텨서 그 기능이 입지할 수 있고요.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세 개의 기능 중에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건 뭘까요?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이제 대학생이야. 이제 자취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가서.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너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각해? 얼마 정도까지 부담할래? 30만 원? 그죠. 집에다가 이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쓸 생각이 있어요. 맥시멈 최고 얼마? 50. 그래, 30에서 50만 원 정도 집을 빌려서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너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됐어. 대학교를 갔는데 공부 잘 안 됐어. 아니면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이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횟집을 차렸어요. 네, 사리사욕입니다. 그냥 횟집을 차렸어. 그럼 가게가 없잖아, 너한테. 그럼 가게를 차려야 돼. 그럼 그 가게를 빌렸는데 월세는 한 달에 얼마까지 부담할 생각이 있어요? 100만 원. 야, 봐봐. 30에서 50 얘기하다 갑자기 2배가 뛰었죠. 자, 봐봐. 여러분들 상업은 돈을 벌어오는 기능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는 소모되는 비용이죠. 그러니 그에 대한 비용을 적게 지불하려고 해요. 많이 낼 능력도 없고요. 자, 그럼 봅시다.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건 뭘까? 상업. 2등은 공업. 3등은 주거.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은 도심, 중심부에 남게 되고 그렇지 않는 공업과 상업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과거 미국 도시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더 셉니다. 실질적으로. 야, 공장 밀어내고 아파트 들어오면 납득되지. 아파트 밀어내고 공장 들어오는데 이거 뉴스에 날 일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수안지구 옆에 하남공단이라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그 50년, 100년 후에는 하남공단이 없어질까? 수안지구 아파트가 없어질까? 하남공단이 없어지겠죠. 지대 지불 능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가 좀 더 센 경우도 있다. 이해되신가? 그래서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상업이 그냥 1등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상업 기능이 남아있고 주변 지역으로는 주거 기능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지역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심 현상. 두 번째, 이심 현상. 집심 현상이라는 게 뭘까? 집심이 뭐야? 집심. 모이라는 거. 그렇죠. 집중이라고 깜짝 놀라셨어요? 집중할 때 집이랑 똑같아요. 집중이란 건 모일 집의 가운데 중이야. 여러분들의 정신을 흐트리지 말고 가운데로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게 집중이란 거죠. 그래서 집심은 도심, 중심으로 집중하려는 현상이야. 중심으로 집중하려는 현상. 이심은 벗어나려고 하는, 중심을 이탈하려고 하는 현상이야. 여러분들 상상해봐. 원심 분리기 있죠? 원심 분리기 하면 계란 같은 거 돌리면 가운데로 몰리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따로 분리되죠? 그런 것처럼 도시에서 지역 분화라는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돈 낼
기능이 돈 낼 능력이 떨어진 애들은 밖으로 밀려나가고 돈 많이 낼 수 있는 애들은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집심 현상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모이게 돼? 중심으로 상업 기능이 모이게 되고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은 공업과 주거 기능이 20년상에 의해서 밖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가?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 따라서 상업과 공업과 주거 기능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내부 구조를 갈게요. 내부 구조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148페이지 펴보시면 좌측 상단에 모식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별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수만큼 쳐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 모식도가 아니더라도 이 모식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 안에는 가운데 도심이 있고요. 그 옆에 중간 지역이 있고요. 그 외곽에 주변 지역이 있고요. 그 바깥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 그 더 멀리 위성도시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 부심도 중간에 하나 껴 있고요. 그래서 이 모식도가 모든 도시의 모양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형태, 모형을 나타낸 거야. 근데 이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시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 도심이란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고 계시죠?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또 금방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도심의 예시는 어딜까? 어디가 도심이야? 서울! 나도 여러분들이 서울이라고 대답한 게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자, 봐봐. 지금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사람으로 처음에 예시를 들었죠? 내 몸의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 꺼내버린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오면 안 되고요. 광주라는 것에 예시를 들어보면 광주 내부에서 어느 지역이 도심이 되겠지. 그렇지, 충장로. 시내 누구야? 시내란 말 안 쓴다 그랬죠? 대도시일수록. 충장로. 또는 금남로. 우리가 익히 시내라고 쓰는 지역이 충장로와 금남로. 여기가 도심입니다. 그럼 서울의 도심은 어딜까? 강남! 빠져 계시고요, 잠깐. 진짜 정통적 홍대도 빠져 계시고요. 도심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중심지야. 행정, 정치, 경제. 청와대 있는 곳. 중구야, 중구. 종로 중구. 이쪽이 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화문 있고 이쪽이 중심부, 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이제 도심? 네.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어? 높은 빌딩, 회사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눈빛에 유난히 오늘 영혼이 없네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오전에? 날씨가 더워서 유난히 여러분들 눈빛이 약간 그 있던데 약간 그 맑은 눈의 광인 이런 느낌으로 거기에서 기운만 뺀 느낌 이러고 있죠. 눈을 다 지금 기운 좀 차리셔요. 자, 도심의 기능적인 중심지입니다. 도시의 기능적 중심지. 물리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모식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기능적으로 가장 중심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곳에 지가와 지대는 모두 높습니다. 지대와 지가가 모두 높으니까 땅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아주 그냥 빈틈없이 사용해야 되는 말이야.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도 지하로 위로 높게 솟겨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충장로나 금남로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죠. 네. 높은 빌딩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 우리 집 아파트가 더 높은데요. 아파트는 주거 기능이잖아. 상업 기능으로서 신창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10층 안 되죠. 한 7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내에 가면 10층짜리 빌딩 있죠. 상업 기능으로 이용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신가? 아파트가 더 높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약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 업무지구. CBD가 발달하죠. CBD 영어 뭐야 약자가 C 센트럴 B 비즈니스 D 디스트릭트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을 영어 교육 시키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약간의 반성하시고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중심 나도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서 반성할게요. 어쨌든 중심 업무지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고차 서비스업, 행정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금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CBD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신창동에도 은행 있는데요. 은행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인데. 근데 시내에 가서 보시면 충장로에 가서 보시면 그냥 은행이 아니죠. 호남 권역을 책임지는 중심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더 큰 데로 가세요라고 하면 가면 되는 곳이 그런 데 있단 말이야. 또는 여기에는 뭐 금융회사, 증권회사 이런 거 없죠. 보험회사 이런 거 다 없죠. 다 어디에 가 있어? 충장로 아니면 금남로 아니면 상무지구에 가 있단 말이죠. 신창동에 그런 걸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창동은 무슨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주거 기능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심의 특징으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자, 가운데는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 주변에는 이제 외곽 지역이 있겠죠. 도심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외곽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구 밀도라고 칩시다. 어이구야. 인구 밀도. 외곽의 인구 밀도, 낮의 인구 밀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파요. 낮에요? 지금 부모님들 다 신창동에 계세요? 아니요. 어디 가셨어요? 일하러 가셨겠죠. 일하러 가셨겠죠. 집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신창동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외곽은 낮에 사람들이 적죠. 그럼 다들 어디로 가셨어? 도심으로 일하러 가셨겠죠. 이게 주간 인구입니다. 낮의 인구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동네 길거리 사람 많아요? 네. 학생들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밤에 한 여러분 학원 끝나고 8시쯤 되죠? 네. 더 돼요? 몇 시에 끝나요, 학원? 10시. 열심히 사시네요. 아니, 그 유도가. 유도요. 일단 8시, 9시, 10시쯤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봤던 사람의 수랑 밤에 보았던 사람의 수랑 어디가 더 많아요? 밤이 훨씬 더 많죠. 다들 왜? 다들 어디 갔다 오셨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밤에 낮에 그래프를 봤으니까 밤에는 도심이 텅 빕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돌아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점 찍었는 데랑 어머니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야간 인구예요. 또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화 드릴게요. 엄마가 어렸을 때 미술학원도 보내줬는데. 어쨌든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만큼의 사람들이 없는 빈어버리는 도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도심은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 다들 같이 집에 있으니까 주거 기능이 특화되잖아요. 서희가 가장 쓸모있는 답변을 했어요. 도심에는 주거 기능이 빈약하기 때문이지. 주거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거나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심의 밤은 텅 비어버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도심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부심을 볼게요. 부심. 부심은 뭘까? A시로. 광주로 치면 어디일까? 신창동은 주거 기능만 있잖아. 부심이 뭐야? 부심. 도심을 서브 도와주는 애야. 반장. 반장. 부반장. 부반장의 역할이 뭐야? 반장을 도와주는 거. 부잖아. 그 부야. 그럼 부심은 뭐야? 부심은 도심을 도와주는 친구예요. 상무지구. 상무지구에 시청도 있죠. 뭐 득기소도 있죠. 여러 가지 시설들 다 있잖아.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서울로 치면 어딜까? 강남 정도 넣으시면 돼요. 강남. 그래서 부심의 역할은 뭐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어떤 기능을 분담하냐면 행정이라든지 상업 등. 근데 특이하게 상무지구는 도심의 기능, 행정과 상업만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꽤 많은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발달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결절 지역이라고 불러요. 결절 지역. 도로와 도로 등이 만나는 이 결절 지역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심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길이 노후화되고 길이 좁고 길이 뻑잡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이 매우 불편한 점이 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부심은 도심의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발달하게 되거나 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지. 상무지구처럼 만들어진 부심.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역은 어디가 있냐 하면 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동. 들어보셨습니까? 보시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이라는 데 가봤죠? 야구장 가시다 보면 그 노후화된 건물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죠. 또는 시내 가다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 나온 데 있죠. 그 지역이 임동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고 불러요. 중간 지역. 서울로 치면 영등포인데 교과서상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민망한 게 지금 영등포 다 재개발돼가지고 삐까뻔쩍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이란 건 뭐냐? 도심과 이제 주변 지역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가 높을까요, 낮을까? 높아요. 니네가 봤을 때 그 막 허름하고 이러니까 땅값이 쌀 것 같지? 높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땅값 비쌀 것 같지? 네. 땅값 비쌀까 쌀까? 높아요. 땅값 비쌉니다. 자, 봐봐. 접근성의 차이, 지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노후화되어 있을 뿐. 자, 신창동에서 시내 걸어가 본 사람. 어림없죠, 그죠? 3시간, 4시간 걸어가니까 어림없단 말이야. 근데 임동에서 시내 걸어가라면 걸어갈만 합니까? 네. 그 정도는 봐봐. 지금 자신있게 네 하잖아. 접근성이 그만큼 좋단 말이야. 좋아. 그래서 지가는 높아요. 그러면 지대는요? 낮아요. 지가가 높은데 지대가 낮아요? 낮아요. 지가가 높으니까 지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아야 되는데 이 지역은 지대는 낮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너네가 봤던 그 중간 지역, 임동 지역
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을 상상해 보면 건물들이 어때? 허름해요. 허름하지. 그 지역에서 돈 많이 주고 살려면 살겠어요? 아니요. 안 살죠. 좀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데서 좀 더 저렴하게 살지. 그러니까 지대가 낮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신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야. 근데 지가는 높고 지대는 낮으니까 이 사람들 일부러 땅을 팔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뭐가 될 때까지? 재개발 될 때까지. 재개발되면 이제 뭐야?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그쪽도 재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죠. 야구장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시내 충장로 가시다 보면 버려진 또는 낡은 아주 공장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 방직 공장 자리인데 그 공장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 주변에 백화점 들어오면 그 주변에 인농 사람들 뭐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재개발이 되니까. 이해되신가? 그러니까 지대는 낮지만 지가는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는 슬럼이 분포해요. 슬럼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슬럼을 말해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할렘가 이런 거죠. 뭐 범죄가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지역들이 분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임동 가서 슬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부 지역에 그런 슬럼이 분포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약합니다. 왜 미약하냐? 지역 분화가 되려면 지대가 차이가 확 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대가 싸! 상업 기능도 들어와. 공업 기능도 들어와. 주거 기능도 들어와. 그냥 지역 분화 자체가 매우 미약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역 분화가 미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이 혼재에다가 포인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셔더라도 도시 내부 지역을 하실 때 혼재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지역에 이런 기능들이 혼재되는 이유는 뭐냐? 지대가 싸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역 분화가 미약한 거는 또 지대가 낮은 거는 노후화 때문에 그래. 노후화.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근데 재개발 기다리면서 이 건물에다가 투자를 안 해. 왜냐? 어차피 재개발을 싹 밀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지대가 낮으니 이런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빼면 깨끗하길 바랄게요.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방 갔더니 인구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더라고. 자, 4번 갑니다. 4번. 주변 지역으로 갈게요. 주변 지역은 얘를 어디가 있을까요? 신창동.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신창동. 수안지구. 서울로 치면 노원구 이런 데가 있어요. 노원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변 지역은 이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기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 대단지, 아파트 등이 있는 거죠. 주거 기능이 매우 우수하죠. 충장로에서 대단지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지금 충장로에 단지가 있다고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충장로에는. 아파트가 있더라도 아주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들이 있죠. 또는 비싼 지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거 기능이 있지. 신창동에 오피스텔 있긴 있죠. 많지 않을 뿐. 시내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오피스텔 좀 더 있는 거고요. 이해되신가? 그래서 신창동에 있지만 시내에 없는 대단지, 아파트가 나온다. 어디다? 주변 지역이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주변 지역에는 주거 기능만 있냐? 같이 지대 지불 능력이 약한 친구가 있죠? 누구? 우리 세 개만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상공주, 상주공이라 해든 상공주라 해든 상에다가 맨 앞에 두시면 돼요. 그럼 남은 친구가 누구야? 공업 기능이 위치하게 되죠.
공업 기능이 입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지구 옆에 뭐가 있는 거야? 공단이 있게 되죠. 하남 공단.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5번째. 개발 제한 구역. 근데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보다는 그린벨트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게 뭐냐?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를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 그지? 녹지도, 문화재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녹지와 문화재 등을 보호해야 되니까. 모시도 상에는 최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도시에는 도시 내부 곳곳에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 우린 이거를 스프롤이라 불러요. 방지합니다.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막 지저분하게 확장되어 가면 안 되니까 도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설정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식도에 나와 있는 건 한 친구가 더 있지. 위성도시가 있어요. 위성도시는 여기를 좀 잘라가지고 볼 겁니다. 왜 잘라서 보냐면 도시 내부 구조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만약에 내 몸에서 지금 위가 소화 기능을 하고 있죠. 심장이 피를 흐르고 있죠. 내 주변에 사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나 대신만 밥 먹어준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나는 아니지만 내 몸의 하나의 기능처럼 존재하는 친구. 즉 다른 도시야. 도시지만 이 도시는 그 대도시, 큰 도시의 위성으로서 그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도시 내부 구조는 아니야. 근데 도시의 한 기능처럼 작용하는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신가? 도시 내부 구조는 들어오진 않지만 도시의 한 기능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성도시. 위성이란 말은 아시죠? 우리 지구의 위성은 뭐야? 달. 그런 것처럼 하나의 큰 도시가 이 위성처럼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성도시의 역할이 뭐냐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도시의 기능을 분담해. 주로 어떤 기능을 분담할까? 주거, 뭐 행정, 뭐 군사, 또 공업 이런 기능들을 분담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도시라 그러면 조금 섭섭해. 그냥 도시는 아니야 또. 무슨 도시야? 그지, 대도시. 위성을 가지려면 그 행성의 질량이 커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도시도 아닌 우리는 대도시. 대도시 아니라 대라고만 쓸게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위성도시다. 그럼 A씨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로 예를 들면 과천. 여기는 행정 기능을 분담해요. 뭐 의정부, 군사 기능을 분담해요. 안산, 여기는 공업 기능을 분담해요. 그다음에 그 기타 등등등등 수많은 도시들은 일단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광주에 위성도시는 있을까? 아니요. 광주의 위성도시가 딱 위성도시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부산 정도는 돼야, 또는 대구 정도는 돼야 그래도 위성도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는 김해, 주거 기능을 분담해요. 그다음에 대구도 이제 위성도시가 이제 주거 기능을 분담합니다. 그러면 서울 정도는 돼야 주거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위성도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부심.
헷갈리시면 가시는 겁니다. 오답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업 끝.